그러니까 이런 네. 상황과 이제 뭔가 맥을 같이 하면서 나온 오늘 발표 중에 하나가 네. 뭐 세 분 다 말씀해 주셨지만 조국 대표가 네. 그 출마지를 뭐 경기 평택을, 경기 하남갑 여러 가지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평택을을 택했고 발표를 했는데 우리 장윤 선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험지는 아니죠. 아 선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어제 쭉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 4만 5천 표 정도 이겼어요. 아 평택을 지역구에서 예, 예, 예. 네. 그리고 물론 유이동 의원이 3선을 하기는 했어요. 그 지역에서 2012년부터 3선을 하긴 했으나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당세가 그러면 완전히 없냐. 보수색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삼성 직원들이 한 6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어서 6만 명. 예, 6만 네. 명 평택 전 지역에 그래서 그 사실상 조금 뭐 기업과 또는 노동자 뭐 이렇게 어우러서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또 이제 군사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험지 중에 험지다라고 보기에는 딱히 그런 곳은 아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얘기한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장윤선 또 무서워. 예. 제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그렇게 험지는 아니다라고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의 판단 속에서 지금 보면 부산도 사실은 어려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부산을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산 민주당에서 맞지 않아 했어요. 오시는 그렇군요. 것을. 네. 그리고 또 그 부산 북갑의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가 출마를 확약하면서 사실상 3파전인데 여기 조국 대표까지 가면 4파전이 되면 그렇죠. 네. 또 모르는 거거든요. 부산은 역시 험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도권으로 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정민철 씨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평택을이 험지라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유이동 전 의원이 3선을 했고 그렇죠. 뭐 21대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지역구였다는 부분인데 사실 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김재현 후보가 오늘 얘기한 거에 따라도 평택 집 여론조사가 민주진보 단일 후보로 52.5% 나오고 보수 진영이 29.4%. 그 단일 후보가 됐을 예, 때를 단일 가정했을 후보로 때, 나왔을 때 네. 이런 지역이 어떻게 험지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나가야만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전 합당 사태 때도 얘기했던 게 너무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쇄빙선이자 사회권 선진국을 외치고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서 더 진보적인 정책들을 해주시는 거에 너무 좋았고 그 방향성이 맞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평택을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진보당과 같이 그 내란 청산 연대를 해왔고 정말 강력한 연대를 해왔고 또 사회권 선진국 외치는 부분도 같고 또 쇄빙선 역할 한 것도 같아요. 여기 가서 조국 전 대표에게 어떠한 정치적 서사가 부여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는 평택을에서 조국 대표가 가져갈 수 있는 정치적 그 입지나 새로운 바람은 무엇이지? 질문 던지면 저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큰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결정은 하셨고 또 험지라고 소위 저는 우긴다고 보는데 우기면서 출마 선언문을 쓰신 이상 번복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네. 진보당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출마 선언 일부를 보면은 결국은 조국 대표는 원리 원칙 본인이 평소 폈던 소신에 이제 부합하는 지역을 선택했다 이런 설명인 거고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벌어지는 데서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의 의거를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군산과 안산과 평택이 있었다는 거고 그중에서 한 가지 더 엔드의 그런 선택지 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국민의힘이라든가 내란 세력들이 뭔가 활개를 치고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새 선거구 중에서는 그 평택을이라는 데가 이미 황교안 후보도 자유와 혁신인가요? 네. 그런 그 네. 당을 만들어가지고 네. 선거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란 세력과의 구도를 만들어 싸우는 데는 내 명분과도 충족이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네. 아마도 이런 선언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기 평택을에 민주당까지 후보를 내게 되면 하나 둘 셋 5파전이에요. 예. 저 황교안 전 총리까지. 네. 그리고 비교적 일찍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근데 이제 극우 세력이기는 하지만 또
뭐라 그래야 되지? 황교안 전 총리가 센 후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분도 낙선의 서사를 계속 써온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건 이제 유이동 전 의원의 이제 공천 여부인데 이분이 또 친한계예요. 우리 김상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친한계라서 당권파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이동 전 의원에 대한 공천장을 줄 거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시에 아니다. 그런데 유이동 캐릭터상 누굽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도 매우 사이가 좋다. 그래서 다른 친한계는 몰라도 유이동 친한계는 줄 거다. 공천 가능성이 좀 있다. 굉장히 높다. 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이동 전 의원이 그 나름 뭐 새로운 보수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등등 해서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이제 개혁적 노선을 피력했고 유승민 의원하고도 매우 가까워요.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도 안에서 선택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높고 작년에 이제 그 4만 5천 표 정도 이긴 그 상황을 보면 네. 민주당 민주진보 세력에 대해서 결코 비우호적인 매우 어려워. 예를 들면은 서부 경남이라든가 그런 정도의 비교할 아니면은 때가 아니다. 대구 예. 경북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기본 정서가 있는 지역이어서 어떻게 서사를 써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이제 영남권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부산이 고향이니까. 근데 룸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수도권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 뭐 뉴스아이킥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매체에 돈다는 인터뷰를 거죠. 네, 시작한다고 네. 하니까 뭐 그런 심경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싶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떤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우리 네, 울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 조국 대표가. 아, 울산 오신대요? 네, 울산대 아니, 교수를 했었어가지고. 남궁갑 지역구 혹시 예전에 하는 게 아니냐 네. 얘기를 했다는데 네. 우리 정민철 씨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여론조사에서 50이 좀 넘게 나온다는 거고 네. 그 야당 같은 경우는 뭐 20-30% 네. 권이라고 말을 했던 건데 실제로 울산 상황은 좀 어떤지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최근에 여론조사 네. 나온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현 시장이 상당한 조직력을 갖추고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그 뭐 단단한 좀 국힘 정서도 있는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풀 수가 없죠. 그리고 현 시장 전 시장이 같이 지금 움직이고 좀 다투고 있는 중이긴 한데 뭐 상대의 그런 분열을 가지고 반사이익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 신뢰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언제 또 합칠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울산은 지금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화를 얼마나 상처 없이 신속하게 해내는가. 두 번째는 제 지역구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궐선거로 뛰시는 후보가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내셔야 됩니다. 세트 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네. 파괴력을 내면서 상대당 후보를 좀 압도하면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울산 남구 지역이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 지지세가 가장 강하죠. 강한 지역입니다. 맞아요. 네. 예전엔 남구 중구가 강했었는데 중구에서 남구로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또 많이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남구가 핵심 이제 지역으로 또 한 번 더 떠오르는데 인구도 제일 많고요. 제 지역구가 남구거든요. 네, 그러다 압니다. 보니까 예. 보궐로 띄워주는 이제 후보님께서 정말 잘 또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보궐 잘 치르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선거 전체의 승패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강렬히 열망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도 자체가 정말 막상막하라는 진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불안정하다는 거죠. 오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5자 구도 경쟁이든 6자 구도 경쟁이든 이기겠다. 이 얘기는 사실 단일화를 전제로 하지 않고 선거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렸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단일화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없고. 예. 네. 왜냐하면 전 지역의 후보를 다 내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고요. 물론 선거연대를 한다고는 말했는데 사실은 이게 합당 때부터 좀 꼬인 거잖아요. 스텝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사무총장 간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정도 수위의 선거연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 지역의 후보를 다 낸다는 정청래 대표의 방침에 따라서 단일화나 뭐 이런 거 없이 모르겠어요. 막판 단일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모르겠는데 만약 추세선이 좀 이렇게 다르다거나 할 그런데 경우에 지금 평택은 네.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 없이 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좀 말이 거세서 놀랬던 게 아까 그런 얘기도 했고 선거 연대를 생각하면 선거 운동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썼고 심지어는 제 몸으로 뛰어서 이기겠다 마지막으로 3표 차로 이길 각오다 이 얘기는 사실 공개적으로 거듭 강조드립니다만은 나 혼자 레이스에서 여야 후보 다 이기겠다 이런 식의 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이준석 케이스를 가겠다라고 보여요. 그 얘기는 저희 예. 프로그램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직접 밝힌 바 있어요. 이준석 모델로 예, 돌파한다. 이준석 모델로 이준석 모델로 돌파한다. 돌파하겠다라는 네. 건데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주 국힘 둘 다 이제 비판하고 그 사이에서 3자 구도를 만들어내서 갔는데 지금 그럼 조국 대표님도 그런 식으로 3자 구도 혹은 5자 구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3자 구도로 좁혀지겠죠 마지막 되면 그럼 그때 그 나머지 두 후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본인이 당선이 되시겠다는 건데 네. 글쎄요 그 이준석 모델이 과연 평택에서 적용이 될까 통할 수 있을까? 네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 아까 이제 그 삼성전자 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평택의 지역구가 울산도 그런가요? 그 산업도 있고 농촌도 있고 항구도 있고 네. 도시도 있는 그런 복합적인 성격이 맞죠 울산?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김상우 의원님 따라서 한 바퀴 돌았거든요. 네, 어땠어요? 바다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는 데마다 새롭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시장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네.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느냐에 따라서 제시하는 정책 아젠다도 다르고 사람에 대해서 뭔가 설명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이런 게 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관심사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성향도 다르시고 반응도 다르시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갔다, 네. 산에 갔다, 네. 도심지에 왔다, 농촌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우리도 울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 거대한 그 대기업들 노동자들도 많이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는 또 설명하는 내용들도 좀 많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심사가 다르죠. 네. 관심사가 많이 다른데 기업에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이 AX 전환으로 인해서 노동 위험을 정말 이제 목전에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 다크 팩토리라고 하죠. 중국에는 이미 사람 없는 공장들이 많이 가동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현대차가 미국에 새롭게 지은 공장 일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눈앞의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솔직히 두렵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울산에서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울산에서 대기업들이 많으니까 또 노동조합이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사람이 보호받고 노동자 또 우리 시민 공동체로 이익이 환원되는 AI, AX 전환, 피지컬 AI 네. 이 부분에 대한 창의적인 모델, 사회협력적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고민이 많고 노동자분들도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럼 대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선거 문법에 따르면은 뭔가 이제 신도시가 그 주변에 형성이 되고 젊은 층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여당이 선거하기 좀 유리하다라는 뭐 이렇게 말을 표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울산은 좀 다릅니다. 울산은 좀 달라요? 예, 네. 왜냐하면 노동자의 연령층이나 하는 일 따라 좀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평택의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 근데 울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노동자들 나이가 20대, 30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 연로하신 분들 숙련공들이 많은 거고. 그렇죠. 네. 40대, 50대, 60대가 중심이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연구 직종보다는 사실은 좀 피지컬 쪽이 많으세요. 숙련공 네. 쪽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도 또 달라질 수 있죠. 좀 분명히 좀 특징은 다른 점은 있고요. 또 울산에 또 장치 산업이 많이 돼 있죠. 석유화학 산업. 이 석유화학 산업도 지금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산의 산업에 대해서 시민들 전반적으로 산업 위기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있어요. 네. 이대로는 산업이 잘못하면 러스트 벨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그거는 현실적인 두려움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정말 잘 돌파해 나가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이제 평택의 삼성전자 변수를 설명드렸던 거는 저도 궁금해서 유권자 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총선 기준으로 평택시 전체 유권자가 50만 명 정도 되고요. 평택 의뢰 선거구 유권자 수는 16만 명이 거의 육박을 하는데 제가 삼성전자 고위 임원한테 방송에 물어봤어요. 지금 거기 그 캠퍼스라고 불리는 공장에 몇 명이나 있냐 그랬더니 15,00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던데 아까 6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가족 곱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16만 명 유권자인데 15,000명이면 준 10%약 네. 10%는 떨어지는 거고 거기다 만약에 이제 성인 남녀까지 부부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그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큰 그 영향력 있는 표수를 가진 데가 네. 삼성전자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선택이라는 것도 평택을의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데 굉장히 영향을 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조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이제 대기업 생산직이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공장 쪽 설계 일하시는 분들은 실감하시거든요. AGI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조만간 다 대체 특히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일수록 더 빨리 대체가 돼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도 다 부가가치가 높은 노동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 먼저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택을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려면 사실 평택을의 선거 구도도 뭐 어느 누가 정치적 정당성 뭐 지금까지 해온 역사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평택을에 대해서 어떻게 AX 전환에 대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정치인인지 미래지향적인지 여부 혹은 이제 네. 그 노동자분들이 겪는 실존적 위기를 어떻게 대변해 줄 수 있을지가 메인 구도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진보당이 노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진보당은 특히 노동 의제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당대표인 김재현이 출마했다가 이제 그분들의 서사인 건데 그렇군요. 이런 네. 부분에서 이제 조국 대표님이 같이 붙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선거 출마문에 사실 그런 내용은 많이 없었고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말은 민주당의 귀책 사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혹시 민주당의 귀책 사유에서 민주당 후보를 못 내게 여론을 계속 만들어가고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싸움에서는 본인이 비교 우위를 인지도나 세게 이런 점할 수 부분에서 있으니까, 네. 이겨볼 수 있으니까 이런 구도를 잡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괜히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삼성전자 출신을 찾고 있대요. 삼성전자 출신을 좀 찾고 있다. 네. 삼성전자 출신을 찾고 있다고 하고 제가 크로스 체크하는 차원에서 그 전략공간위에 물어봤더니 듣는 이 처음이다. 라고 일단 부인. 일단 부인. 일단 뽑기 부인. 전까지 원래 부인하죠 예. 우리가. 네. 근데 어머 어떻게 알았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하튼 평택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이를테면 원사이드하게 어느 쪽에 유리하게 그렇게 판을 짤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다 진심이고 이재명 정부 1년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워낙 못해서 대승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특정 어떤 정당에 유리하게 그렇게 네. 민주당이 전략을 짤까요? 결코 그런 정당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